두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핵심은 두 가지에 딱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지렛대인 거고 하나는 좀 전에 제익님이 말씀해 주셨던 이중진자 운동이에요. 이중진자 운동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중진자 운동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막대기가 두 개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 막대기가 하나의 점을 축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 막대기 아래에 하나의 막대기가 더 붙어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윗막대기가 움직일 때 아랫막대기가 더 많이 움직이고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첫 번째에 막대기의 축을 갖고 아래 막대기가 붙어서 움직이는 게 가속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 빨간 막대기와 파란 막대기가 움직이면서 이 아랫막대기의 속도를 높인다. 그럼 핵심은 첫 번째, 축이 있어야 돼요. 축. 첫 번째 막대기에 윗축이 있어야 얘가 움직일 수 있어요. 축이 같이 움직이면 이중진자의 움직임의 느낌이 안 생깁니다. 그리고 축이 안정되다고 하면 내가 이 박자가 맞춰줘야 돼요. 근데 박자 없이 이렇게 움직이면 내가 원하는 가속을 만들어내는 이 가속의 구간을 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막대기가 움직이고 두 번째 막대기가 움직이는데 가속이라는 건 각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막대기와 두 번째 막대기에 각이 좁아졌다가 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각이. 첫 번째 막대기와 두 번째 막대기에 각이 만들어졌다가 좁아졌다가 각이 넓어지는 이 형태, 그 순간에 가속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이 첫 번째 막대기와 두 번째 막대기는 내 왼팔과 클럽이에요. 왼팔과 클럽이 각을 만들었다가 각이 펼쳐지는 순간 헤드가 가속되는 겁니다. 가속이 극대화되고 이때 헤드가 던져지는 원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왼쪽 어깨가 첫 번째 막대기인 왼팔의 축이 된다는 거, 그리고 내 왼손이 그리는 움직임이 곡선이 돼야 된다입니다. 곡선이 돼야 된다. 보통 많은 분들이 끌고 오는 동작을 할 때 이 손을 직선의 방향으로 끌고 오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직선으로. 그런데 이 움직임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이 움직임을 보면 얘가 바이킹을 타듯이 끝부분이 곡선을 그리고 있겠죠. 항상 하나의 점을 축으로 막대기가 움직이면 끝점은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랫막대기인 클럽이 붙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두 개의 막대기가 접하고 있는 이 한 점은 곡선을 그리는 거예요. 곡선을 그릴 때 가속이 극대화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어깨를 축으로 내 손은 항상 원을 그려요. 맞나요? 내 축이 안정되다고 하면 내 손은 곡선을 그려야 합니다. 그럼 이 곡선을 그릴 때 각이 만들어지고 다시 이 곡선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클럽이 던져지는 거예요. 이 주먹이 계속해서 내려간다고 하면 헤드는 절대 던져지지가 않겠죠. 어깨를 축으로 손이라는 두 번째 축이 곡선을 그리면서 내려오고 곡선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동작.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중진자에서 보통은 끝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근데 오늘 모르시는 한 가지에 대해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저희는 이 왼팔과 보통 클럽만 이중진자라고 생각을 해서 움직이는데 결국 하나의 막대기, 하나의 축이 더 있습니다. 왼쪽 어깨라는 거예요. 왼쪽 어깨. 막대기가 하나 더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내 목을 중심으로 내 어깨가 막대기를 붙인 거예요. 그러면 내 목을 중심으로
어깨도 원을 그리고 있죠. 이렇게. 그쪽 화면에서 보시면 보이시죠? 네, 제 어깨가 곡선을 그리면서 움직입니다. 내 목을 중심으로. 이 곡선의 어깨 동작이 클럽을 던지는데 핵심 동작인데, 보통 이 어깨는 내 몸통은 잘 안 쓰시고 내 팔만 이렇게 이중진자로 막대기 내려왔어, 막대기 던져진다, 이런 느낌으로 움직이시는 거죠. 그러면 클럽을 던지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우리가 핵심은 하고 싶은 건 정해져 있죠. 이 헤드를 던지는 거, 이 헤드의 가속이 팡 하고 나오는 동작이에요. 그런데 어깨라는 부분을 보통 잘 사용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어깨가, 자, 우리가 회전이라는 걸 하면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그쪽에서 보셔도 회전은 이런 동작을 움직이는 것과 어깨의 또 다른 회전은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회전이에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근데 대부분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고생하시는 막힘, 치퀴닝, 이런 것들은 어깨가 지금 옆면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동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낮은 어깨가 위로 올라가는 것도 클럽을 던지는 동작일 수는 있지만 결국은 타겟 방향으로 던지지 못하는 문제를 만들어요. 자, 이중진자에서 막대기 1번, 막대기 2번이 움직일 때 내 왼쪽 어깨가 낮은 위치, 백스윙 탑에서의 어깨 위치가 가장 낮은 위치입니다. 셋업에서 백스윙을 시작하면 어깨가 오른쪽은 올라가고 왼쪽은 내려가는 동작을 하면서 이 막대기도 백스윙 탑에 위치하게 되죠. 그러면 이 어깨를 축으로 내 1번 막대기와 2번 막대기가, 내 어깨가 낮은 상태에서 1번 막대기와 2번 막대기가 내려오는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게 아까 보여드렸던 각도를 만드는 구간이죠. 각도를 만드는 상태에서 이 각을 펼쳐내려고 하면 왼쪽 어깨가 낮은 곳에서 뒤쪽 위로 올라가는 동작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회전이죠. 낮은 위치에서 뒤로 위로 올라가는 동작. 근데 여기서 핵심은 보통 던져야 된다 라는 그 말, 내가 헤드를 직접 던지려고 하는 그 상태가 이 동작을 못 만드는 거예요. 내가 손으로 직접 이 헤드를 던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동작을 만들 수가 없어요. 몸을 계속 쓸 수가 없고 몸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하죠. 몸을 두고 헤드를 던지는 동작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헤드를 이렇게. 그러면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내 어깨가 멈춘 상태에서 헤드가 착 하고 뭔가 던져지는 듯한 느낌을 받지만 굉장히 속도가 날 수가 없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각을 만들었다고 하면 이 클럽 자체에서는 이미 엄청난 힘을 만들고 있어요. 내 몸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내 손으로 이 헤드를 던지는 동작을 하면 속도는 계속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지 더 가속되는 방향으로 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시겠죠? 지금 제가 댓글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면 어떻게 헤드를 던지냐? 아니면 헤드가 너무 늦게 따라와서 뭔가 다 슬라이스 난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정확하게 개념적으로 이해하지 못하셔서 그래요. 헤드가 던져지는 건 지렛대의 원리로 던져지는데요. 가속은 이중진자, 이중진자 플러스 어깨의 움직임으로 가속이 나요, 헤드가. 그런데 헤드가 던져져야 된다. 내가 딱 임팩트가 하는 시점에 열리지 않고 닫히면, 헤드가 열리지 않고 닫히는 동작을 하는 건 지렛대 원리로 이루어집니다. 지렛대 원리. 지렛대라는 건 쉽게 설명하면 저희가 삽질 같은 거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렛대는 푸고 드는 동작을 할 때 힘점이 필요하고 받침점이 필요해요. 자, 제가 삽질을 이렇게 할 거예요. 삽을 딱 펐어요. 그런데 오른손을 제가 지금 쓰지 않고 왼손으로만 들려고 하면 굉장히 무겁겠죠. 왼손 없이 오른손으로만 들려고 해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지렛대라는 걸 이용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헤드가
클럽의 거의 90%의 무게를 갖고 있고 내가 그립을 잡고 있는 이 손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 자체가 우리가 클럽을 들면 클럽이 무겁다고 느껴지지 않죠. 사실 뭐 500g 정도밖에 안 되는 무게니까 무겁지 않습니다. 그런데 휘두를 때는 왜 이렇게 헤드가 무겁게 느껴지냐, 혹은 뭔가 힘이 써지지 않냐 하는 건 이 무게가 내 몸에서 멀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무게가 내 몸에서 멀어진다는 건 가벼운 무게라도 내 몸에서 멀어지면 무거워지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이중진자를 움직일 때 막대기가 오고 두 번째 막대기가 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클럽을 던지는 건 지렛대의 원리로 던져지는 거예요. 지렛대의 원리. 지렛대의 원리가 보통은 다 이렇게 수직적인 것만 생각을 하시거든요. 수직적인 거. 아까 삽질하듯이 이렇게 푸는 거. 근데 지렛대는 수평적으로도 써지는 동작을 만들어요. 오늘 그 비거리 이야기, 베이스 골프 비거리 이야기에서 이 강의 내용이 6시간짜리인데 오늘 굉장히 소스를 조금씩 계속 다 압축시켜가지고 이야기 드리는 건데, 지렛대는 수평적으로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수평적으로 움직이는 동작이 방향에 대한 이슈도 굉장히 많이 막을 수 있고요. 힘도 더 많이 쓸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은 다 수직적인 것만 생각을 하세요. 수직적인 거. 우리가 던질 때 그립의 방향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돌아오는 방향이 기본적인 거예요. 일단 왜 기본적이냐면 클럽이 내 몸에 이끌려서 들어오는 동작을 하게 되면 내 그립 방향이 안쪽에서 바깥쪽을 가리키고 있는 게 기본적인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아까 말했죠. 핵심은 왼쪽 어깨인데 왼쪽 어깨를 위로 올리면 그립 끝이 안쪽으로 내 왼쪽으로 들어오는 동작을 안 하고 위로 가는 동작을 하면서 헤드는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내 어깨가 올바른 회전의 방향에 놓이면 지금 보이시죠? 자연스럽게 그립의 방향이 바뀐다는 거. 이 그립의 방향이 바뀐다는 게 헤드가 튕겨나가는 동작을 만드는 거예요. 이때 오른손이 있다면 지렛대의 힘이 더 세지겠죠. 그래서 헤드를 던지는 동작은 올바른 지렛대의 동작이 나올 때만 헤드가 세게 던져질 수 있어요. 이중진자 자체가 이루어지는 거는 많이들 이해하고 계신데, 팔과 클럽이라는 것만 이해하시고 치려고 하지 마시고, 이중진자가 올바르게 내려오면 왼쪽 어깨가 항상 뒤쪽으로 회전을 하면서 그립의 방향이 바뀔 때 오른손의 역할이 들어가면서 헤드가 던져지는 겁니다. 이중진자와 지렛대의 원리를 잘 이해하신다고 하면 클럽의 힘은 정말 세게 만들 수 있어요. 정말 효율을 최대치로 늘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왼쪽 어깨의 움직임을 잘 하는 것. 첫 번째, 그렇죠. 내 몸통의 움직임이 잘 나오셔야 돼요. 이러면 내 몸통의 움직임이 잘 나올 때 내 왼팔과 클럽이 끌려다니는 동작을 기본적으로 만드셔야 내가 힘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왼팔 한팔 스윙이라고 해보셨나요? 왼팔 한팔 스윙? 왼팔로 클럽을 올바르게 잡고 이렇게 하면 여성분들이나 아니면 무리가 되실 수 있으니까 거꾸로 이렇게 클럽을 잡고 왼팔로 한 손으로 스윙을 해보세요. 근데 이거를 제가 많이 만나는 아마추어 분들, 수많은 아마추어 분들에게 다 시켜보거든요. 어떻게 하냐?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랑 모습이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어떤 게 맞는 것 같나요?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이랑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이랑 두 번째가 좀 더 그럴싸해 보이고 예쁘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보통 많은 분들은 팔이 내 몸에서 멀어지는 이런 스윙의 모션을 하면서 타격 혹은 내가 팔로 휘두르는 듯한 느낌을 많이 하시고요. 진짜
올바르게 스윙을 하면 내 몸에 내 왼팔과 클럽이 이끌려와서 펼쳐지는 동작. 그러면 아까 이중진자랑 똑같은 이야기죠. 각이 좁아졌다가 펼쳐지는 동작. 그래서 치키닝이 있거나 모양 쪽으로 내가 왼쪽이 불편한 문제가 생긴다 하는 분들은 대체로 몸이 멈추는 경우예요. 몸이 멈추고 팔이 나가게 되면 팔을 당기는 동작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이중진자를 잘 하기 위해서는 몸에 선행이 필요하고 끌려오고 터져나가는 동작을 하기 위해서도 몸의 올바른 회전의 방향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속도를 더 많이 내려고 하면 몸의 방향에 맞춰서 내 그립 끝과 내 오른손의 압력으로 클럽이 던져지는 동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세요. 그립 끝의 방향이 내려올 때부터 왼쪽을 바라보고 있다 하면 헤드를 절대 던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세게 칠 수 있는 방법은 그립 끝이 타겟보다 오른쪽 한시 방향을 바라보고 있고 헤드는 내 안쪽에서 들어오는 동작을 만들게 되죠. 이거는 개념적인 거고 또 똑같이 질문하실 거예요. 알고 있어. 어떻게 해? 라고 하신다고 하면 클럽은 항상 내 몸이 선행되면 안쪽에서 들어옵니다. 내 오른팔이 없다 생각하고 내 왼팔과 클럽을 둔 상태로 회전을 하면 클럽은 항상 안쪽에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무게, 관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관성으로 클럽이 머물려는 성질이 클럽 헤드가 안쪽에서 들어오게 만듭니다. 오른팔이 없다면 그러면 붙어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다가 멈추면 헤드는 내 몸에서 멀어지는 동작을 하게 돼요. 이게 바로 대체로 많이 고민하시는 뭐 어퍼 치는 스윙 이렇게 하는데 몸이랑 클럽을 동일시 하시면 안 돼요. 회전은 계속 돼야 돼요. 내 몸통의 회전은. 근데 보통 몸통의 회전을 많이 하면 어퍼 친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어퍼 친다의 정의는 클럽이 아웃에서 인으로 들어가는 패스를 만드는 게 어퍼 친다예요. 어퍼 치는 건 클럽이 어퍼 치는 거예요. 내 몸이 회전을 해서 내 오른쪽 어깨가 뭔가 나온 듯한 느낌을 갖는다고 해서 어퍼 치는 게 아닙니다. 내 회전이 올바르게 됐을 때 클럽은 훨씬 더 인에서 인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핵심 그냥 바로 따라 하실 수 있는 연습 동작을 알려드리면 좀 전에 했던 왼팔과 클럽을 내 몸에 매달아 놓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해보면 내 팔이 써진다는 거를 직관적으로 바로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오른팔의 역할, 왼팔은 매달려 있는 게 역할인 거고 오른팔의 역할은 이 클럽이 내 몸에 붙으려고 하잖아요. 내가 회전을 할 때 이 붙으려고 하는 걸 못 붙게 하는 게 오른팔의 역할입니다. 오른팔의 역할. 못 붙게 한다는 말은 클럽의 헤드가 뒤에 머무려는 힘을 극대화시켜 주는 거예요. 이 샤프트의 탄성과 샤프트의 장력 자체를 극대화시키는 게 오른팔의 역할인데 내가 얘가 붙는 거를 둬버리면 이 장력이 좀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지렛대 때문에 그래요. 끝 지점을 당기는데 중간에 막고 있는 게 세질수록 샤프트는 휘어지면서 장력을 많이 만듭니다. 붙으려는 걸 붙지 못하게 하는 게 오른팔인데 대체로 백스윙을 하실 때 오른팔을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드는 느낌. 당연히 접히죠. 당연히 백스윙을 하면 접히게 되는데 주도적으로 내 오른팔로 백스윙을 든다 하면 이미 텐션이 없고 장력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접었던 팔을 피면서 그냥 치시는 거예요. 들 때 오른팔 접었다가 그냥 피면서 공을 친다. 이러면 헤드를 올바르게 스윙을 하면서 던져지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내려치는 느낌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려치는 느낌이. 원리를 갖고 헤드를 던지시길 바라거든요. 그러면
효율이 높아져요. 효율이 높아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적은 힘을 갖고도 내가 원래 보내던 비거리 혹은 더 10m, 20m 더 늘릴 수 있는데 원리가 없다 하면 힘만 쓰는 거예요. 힘만 맨날 힘만 이렇게 해가지고 힘만 쓰는 거. 힘만 쓸 때는 효율이 떨어지죠. 효율이 떨어지니까 원하는 비거리가 자꾸 나지가 않습니다. 매달아 놓고 돌아 나가면서 오른팔은 유지 잘 하고 계시고 회전하면서 돌아 나가고 이런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 이렇게 회전하면서 가는 느낌. 그게 이중진자를 활용하는 방식이죠. 이중진자는 정답입니다. 헤드 끝이 가장 가속을 많이 만들려고 하면 이중진자에 각이 만들어지고 각이 펼쳐지는 동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이중진자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깨의 방향, 그립 끝의 방향이 앞쪽에서 뒤로 오는 동작을 하면서 헤드가 튕겨나가는 이 구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오른손과 왼손의 지렛대의 원리가 포함되어 있는 이 상태가 헤드 던지기의 핵심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